쌍곡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봤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복소 쌍곡함수를 정의하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소 쌍곡함수의 성질은 앞절에서 배웠던 복소 삼각함수의 성질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실쌍곡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복소 쌍곡함수의 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쌍곡함수,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임의의 실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2의 x승 지수함수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해서 둘로 나눈 것을 우리는 쌍곡 코사인 함수, 즉 하이퍼보릭 코사인 x와 같이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서 둘로 나눈 것을 우리는 쌍곡 사인 함수, 하이퍼보릭 사인 x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쌍곡 코사인과 쌍곡 사인은 각각 실평면상에서 쌍곡 코사인은 y축 대칭이 되고 치역은 항상 1보다 커놨습니다. 전실수 범위에서 잘 정의된 함수였었죠. 그리고 쌍곡 사인 함수는 역시 전실수 범위에서 잘 정의되어 있고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입니다. 자, 이제 실함수에서 정의됐던 쌍곡 코사인과 쌍곡 사인에 관한 개념을 복소수로 확대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x는 다 실수였는데요. 이제 이 x 대신에 실수 x 대신에 복소수 z로 바꿔서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z의 정의는 2분의 2의 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 이렇게 할 것이고, 하이퍼보릭 사인 z의 정의는 같은 방법으로 2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승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쌍곡 코사인, 쌍곡 사인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앞절에서 공부했던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을 때 삼각함수,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 z에 대한 정의는 여기가 2의 i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z승을 2로 나눈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z는 정의 자체가 2의 iz승을 해서 2의 마이너스 iz승을 빼고요. 그리고 2i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했던 복소 쌍곡함수와 이미 앞절에서 정의했던 이 복소 삼각함수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약속한 복소 쌍곡 코사인과 복소 쌍곡 사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소 삼각함수도 이렇게 지수함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소 지수함수는 전 복소 평면상에서 해석적인 완전함수입니다. 즉 전해석함수예요. 그런데 쌍곡 코사인과 쌍곡 사인도 복소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군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사인과 하이퍼보릭 사인은 각각 완전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수들의 결합은 당연히 완전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완전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완전함수니까 전 복소 평면상에서 해석적이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을 각각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ddz 하이퍼보릭 코사인 z를 미분합니다. 자, 이 하이퍼보릭 코사인 z를 미분하면은 하이퍼보릭 사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z가 되지만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그냥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실함수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실함수에서도 그냥 하이퍼보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바로 하이퍼보릭 사인 x가 돼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함수뿐만 아니라 복소함수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하죠. 하이퍼보릭 코사인 z의 정의로부터 2분의 2의 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이 같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2분의 자, 얘네들 각각 미분합니다. 2의 z승 미분해봤자 2의 z승이고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미분하면 자기 자신 여기에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약속했던 하이퍼보릭 사인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이퍼보릭 사인 z를 미분하면 역시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증명이 됩니다. 자, 하이퍼보릭 사인 Z의 정의로부터 2분의 2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승이죠. 이제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2분의 1 있고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있고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합성함수 요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습니다. 요 모양 자체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Z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바로 이 복소 쌍곡함수와 복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식에서 Z 대신에 IZ를 대입해 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 이 하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식에서 Z 대신에 IZ를 대입하면 정확하게 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증명이 됐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퍼보릭 코사인에서 Z 대신에 IZ를 대입하니까 그게 바로 코사인 Z가 돼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Z 대신에 IZ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는 쉽게 증명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 요 밑에 걸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밑에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식에서 Z 대신에 IZ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대신에 IZ를 대입해요. IZ를 대입하니까 I의 점 마이너스니까 2의 마이너스 Z승이 되고요. 자, 이제 Z 대신에 IZ를 대입하면 I 점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Z, 2의 Z승이 돼서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에서 Z 대신 IZ를 대입하니까 바로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식에다가 Z 대신에 IZ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하이퍼보릭 사인 Z 대신에 IZ를 대입해요. 그러면 2분의 Z 대신 IZ를 대입했으니까 2의 I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Z승 이와 같이 됐죠. 그런데 얘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모 I분의 1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I분의 I를 곱해요. 그럼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이쪽 얘가 정확하게 복소 삼각함수 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I 사인 Z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IZ는 I 사인 Z가 돼요. 자, 여기에서 양변에 I로 나눠봐요. 양변을 I로 나누면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면은 I분의 1은 곧 I 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와 같아요. 그래서 양변을 I로 나누는 순간에 이 말과 이 말은 동치예요. 마이너스 I에 하이퍼보릭 사인 IZ는 이퀄 I로 나눴으니까 사인 Z와 같이 됐죠. 그래서 이 식이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즉 밑에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요 위에 식으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마치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하이퍼보릭 사인에서 자, 이제 Z 대신 IZ를 대입했을 때 I가 바깥으로 나오고 하이퍼보릭 함수는 삼각함수로 바뀐다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즉 하이퍼보릭 사인 IZ는 I 사인 Z 이렇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대신 이 사인 쪽은 이렇게 I가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코사인 쪽은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IZ는 I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코사인 Z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Z가 있는데요. 코사인은 I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사라진 꼴이 됐어요. 대신 이제 코사인 IZ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I는 나타나지 않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코가 들어있는 형태는요. 쌍곡함수하고 삼각함수가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요 3, 4번이 말하는 것은 실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실함수에서는 삼각함수하고 쌍곡함수는 전혀 관계없는 함수예요. 그러나 복소수로 넘어오니까 복소 쌍곡함수와 복소 삼각함수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 코사인으로 들어있는 거는
한쪽이 쌍곡함수일 때 다른 쪽이 삼각함수거든요. 그럴 때 i를 넣고 오른쪽은 i가 없어요. 여기도 i를 넣고 여기는 i가 없죠. 그러니까 헛수단위 i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사인과의 관계, 하이퍼볼 사인, 삼각함수 사인은 이쪽에 i가 있으면 i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른 함수로 바뀐다라고 기억해두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이제 예를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여기가 하이퍼볼 사인이 아니라 사인 z 대신에 iz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사인 iz는 당연히 여기에 뭐로 바뀌기를 원하냐면 하이퍼볼 사인 z, i는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기억해두면 된다라고 했었죠. 사인이 들어있을 때 i가 나가면서 하이퍼볼릭 함수는 삼각함수, 역시 i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사인은 하이퍼볼 사인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사인 z인데 z 대신에 iz를 대입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요 식에다가 z 대신에 iz를 대입합니다. 이에 iz를 대입하니까 i 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z,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iz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z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식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면은 2i분의 2의 z승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z승이고요. 여기 i분의 1도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i분의 1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내보내고 i분의 1 내보낸 거예요. 마이너스 내보내고 i분의 1 내보내니까 요것만 남았는데 요걸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보다시피 하이퍼볼릭 사인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i분의 1은 마이너스 i와 같다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i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사인 iz는 i 하이퍼볼릭 사인 z가 되고요. 책에는 요 i분의 1이 마이너스 i 같으니까 마이너스 i 사인 iz는 하이퍼볼릭 사인 z라고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선생님이 볼 때 이걸로 외우는 게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i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른 쪽의 함수로 바뀌었잖아요. 얘도 i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른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사인인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고 대신 코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쪽으로 바뀌더라도 i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구별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하고 이제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이제 5번은 우함수, 기함수 문제를 묻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쌍곡함수라는 명칭이 왜 붙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번부터 살펴볼게요. 실쌍곡함수, 하이퍼볼릭 사인은 기함수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우함수인데요. 마치 그와 똑같이 복소쌍곡 코사인 함수도 우함수 성질, 복소쌍곡 사인 함수도 기함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똑같이 이 그림이 그려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소함수의 그래프는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 책에서도 저자가 거의 교재 후반부쯤에 유수 정리를 다 배우고 난 뒤에 맨 뒷부분에 가서 그래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복수함수론 책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이제 그래프를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책의 저자는 이 그래프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해서는지 몰라도 뒤에 응용 문제랑 같이 합쳐서 설명하기 위해서 후반부에다가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러나 실함수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성질이 성립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5번 문제 예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마이너스 z를 계산할게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로부터 2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인데 자,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z가 됐어요. 여기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한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됐고 근데 요거는 바꾸면 되잖아요. 이건 바꾸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과 같고 이 모양 자체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z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성립하고요. 복소 쌍곡 코사인 함수도 우함수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사인 마이너스 z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 여기 있어요. 요 식에다가 2분의 원래 2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승인데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다시 한번 얘를 먼저 쓸게요. 2의 z승 마이너스가 빠져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승이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요 모양 자체가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z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은 쉽습니다.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복소쌍곡 코사인도 우함수 성질, 복소쌍곡 함수 사인도 기함수 성질을 만족한다는 5번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삼각함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었었다면 이제 이 쌍곡함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1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약속된 함수를 우리는 쌍곡함수 또는 어떤 책에서는 쌍곡선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이퍼블릭 펑션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 6번 성질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이게 성립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죠. 자, 6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좌변에서 우변 나온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네요. 하이퍼블릭 사인의 제곱에서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제곱에서 하이퍼블릭 사인의 제곱을 뺀 게 1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정의로부터 2분의 2의 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의 제곱이고,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은 2분의 2의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승 그리고 제곱이잖아요. 자, 이제 2분의 1, 2분의 1 각각 제곱하니까 4분의 이거 제곱합니다. 그러면 제곱 각각의 제곱과 두 배가 있죠. 2의 2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z승 플러스 2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법칙으로부터 지워졌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요거 제곱 2의 2z승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z승 제곱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2배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배. 지수법칙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소구됐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소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분의 4라는 것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1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의 제곱은 실쌍곡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소쌍곡함수도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8번은 바로 쌍곡함수의 덧셈 공식입니다. 이와 같은 쌍곡함수의 덧셈 공식은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삼각함수 사인의 덧셈 공식은 신코프 코심, 삼각함수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마 신신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다시피 하이퍼블릭 사인의 덧셈 공식은 신코프 코신이고요.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마가 아니라 푸예요. 다 플러스예요. 코코프 신신입니다. 자, 그래서 7번과 8번 증명 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거는 신코프 코신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래서 8번을 대신 증명하도록 할게요. 코코마가 아니라 코코프 신신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얘에 대한 증명은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증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서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이 7번과 8번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7번은 8번 증명하는 거와 대동소이하니까 8번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블릭 코사인 Z1 플러스 Z2예요. 자, 이제 그럼 정의로부터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2의 Z 대신에 Z1 플러스 Z2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 플러스 Z2승 정의에 맞춰서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은 2분의 지수법칙으로부터 2의 Z1 곱하기 2의 Z2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Z2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걸 그냥 일시로 놔 보겠습니다. 이제 우변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블릭 코사인 Z1 하이퍼블릭 코사인 Z2 가운데가 플러스예요. 코코프 신신입니다. 하이퍼블릭 사인 Z1 하이퍼블릭 사인 Z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각각은 이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계산합니다. 하이퍼블릭 코사인 Z1은 2분의 2의 Z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승. 자, 2분의 여기는 2의 Z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2분의 2의 Z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1. 그리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Z2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씩 곱한 것을 잘 정리한 결과가 요 일식의 우변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분모 다 2는 4가 되니까 한꺼번에 4로 이렇게 통분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전개하죠. 2의 Z1, 2의 Z2승. 앞에 거 전개합니다. 플러스 2의 Z1, 2의 마이너스 Z2. 또 뒤에 걸 전개합니다. 2의 마이너스 Z1, 2의 Z2. 그리고 또 뒤에 걸 전개하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 2의 마이너스 Z2 지수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전개하면 4개의 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쭉 이어서 계산할게요. 자, 가운데가 덧셈이고요. 자,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2의 Z1, 2의 Z2승, 마이너스 2의 Z1, 2의 마이너스 Z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Z1, 2의 Z2,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 2의 마이너스 Z2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이거 서로 지워집니다. 서로 지워졌고요. 자,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잘 보면 앞에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군요. 여기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를 묶어냅니다. 2를 묶어냈는데 약분하니까 2분의 2의 Z1, 2의 Z2, 그리고 여기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1, 2의 마이너스 Z2승,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식의 우변과 이 식의 우변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곡 코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 코코프 신신이 성립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운데가 반드시 덧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삼각함수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마 신신이지만 쌍곡 코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은 코코프 신신이에요. 잘 구별하고 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세모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7번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사인 덧셈 공식은 신, 코, 푸, 코, 신이고요. 물론 여기 하이퍼브릭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과 8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방금 전에 7번, 8번을 증명했기 때문에 9번, 10번은 7번, 8번의 특수한 경우들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9번이나 10번은 증명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아까 8번을 증명했으니까 이 8번을 이용해야 되는 10번을 가지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이용해서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여기 하이퍼보릭 코사인 Z잖아요. 이 하이퍼보릭 코사인 Z는 Z가 X 플러스 IY잖아요. 그래서 Z1 대신에 X를, Z2 대신에 IY를 대입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Z는 다시 쓰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이게 Z1 대신에 X를 그리고 Z2 대신에 IY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코코프 신신이 되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X 코코프 그리고 신신이잖아요. X 하이퍼보릭 사인 IY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증명했던 성질을 쓸 거예요. 바로 실삼각함수와 실쌍곡함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복수 삼각함수와 복수 쌍곡함수는 관련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삼각함수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i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고 바로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마저 계산해 볼까요? 자, 얘는 자, 이렇게 하이퍼보릭 코사인 x, 자, 이게 i가 나타나지 않고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y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사인 x가 있고요. 자, 이제 하이퍼보릭 사인은 i가 바깥으로 나가고 i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쌍곡함수가 삼각함수로 바뀌어서 y와 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하이퍼보릭 코사인 x 플러스 iy는 잘 보세요. 코코프 신신 모양이잖아요. 코코프 신신, 여기 i가 있는데 앞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죠. 삼각함수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마 신신인데 그때는 앞이 삼각함수, 뒤가 쌍곡함수, 그리고 여기 삼각함수 코사인일 때는 마이너스 i가 있지만은요. 지금 쌍곡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부호 조심하고요. 자, 이제 특징을 잘 보면 쌍곡함수는 덧셈 공식을 때 앞쪽이 하이퍼보릭 함수, 뒤쪽이 삼각함수고요. 앞 시간에 배웠던 바로 앞절에서 배웠던 복소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쓰면 앞이 삼각함수, 뒤가 쌍곡함수였어요. 서로를 잘 구별하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개를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하고 9번, 10번하고 앞줄에서 배웠던 거 금방 구별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코코프 신신이 됐죠. 코코프 신신, 앞은 쌍곡함수, 뒤가 삼각함수예요. 앞이 쌍곡함수, 뒤가 삼각함수 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코프 코신이에요. 앞이 쌍곡함수, 뒤가 삼각함수예요. 신, 코, 푸, 코신이라 외워두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코, 푸, 신인데 앞이 쌍곡함수, 뒤가 삼각함수입니다. 자, 이제
하이퍼보릭 사인을 쭉 복소수 형태로 U 플러스 IV 꼴로 바꾼 거예요. U 플러스 IV 실수부와 헛수부 모양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자, 얘네들은 주로 뭐 할 때 사용하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코프 코신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9번하고 10번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11번과 12번도 역시 금방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니까 12번 하나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실수부가 이거고 헛수부가 이거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으니까 12번만 대신하도록 할게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벗겨내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만 합니다. 여기가 실수부였잖아요. 방금 전에 증명했었던 거 하이퍼보릭 코사인 X 삼각함수 코사인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헛수부의 제곱이에요. 하이퍼보릭 사인 X 그리고 삼각함수 사인 Y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곱을 각각 제곱을 해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 삼각함수 코사인 Y의 제곱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그리고 사인 Y의 제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사인 Y의 제곱하고 나머지는 쌍곡함수로 표현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의 제곱은 넘기면 1 마이너스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Y의 제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니까 주어진 식을 다 바꿔서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전개하라고 하는데요. 자, 마저 한번 해볼게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뒤를 바꿔도 상관없을 뻔했군요. 일단 쓴 다음에 요 모양에 맞춰서 요 밑에 거군요. 요 밑에 지금 12번을 증명한다 해놓고 해서 11번을 밑줄 쳐놨군요. 12번을 보면은 코사인 Y의 제곱으로 묶어내라 했으니까 그 여기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뒤를 바꿔야겠군요. 자, 이제 뒤를 바꿉니다. 코사인으로 묶어내길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걸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바꿀게요. 이제 밑에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코사인 Y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사인 Y의 제곱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Y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코사인 Y의 제곱 플러스 자, 이거 여기다 놓고 전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Y의 제곱이에요. 얘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을 먼저 쓰고 그러면 이제 뒤에는 코사인 Y 제곱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얘를 먼저 쓰고 얘를 이제 뒤에 묶어내니까 코사인 Y의 제곱이잖아요. 이때 앞에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었잖아요. 아까 6번식에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을 뺀 것은 1이라는 것을 증명했었기 때문에 요 1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은 바로 얘네들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Y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가운데 덧셈이고 이거 1이었으니까 코사인 Y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증명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명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11번과 12번의 결과로부터 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복소평면상에서 이쪽이 실수축, 이쪽이 헛수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X를 고정시키고 Y쪽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Y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그래도 얘가 고정된 상수이고 X가 Y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코사인 Y의 제곱은 기껏해야 2를 넘지 못하니까 6개인 함수가 돼요. X를 고정시키고 Y를 늘리면 그러나 반대로 Y를 고정시키고 X를 늘려버리면 하이퍼보릭 사인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6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소 쌍곡함수들은 6개인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쪽을 고정시키고 한쪽을 움직여오고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여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은
요게 또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실쌍곡함수는 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소 쌍곡함수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가 2파이i가 되는 주기함수예요. 삼각함수 사인은 주기가 2파이예요. 그냥 2파이i가 아니라 2파인데 쌍곡 사인함수는 주기가 2파이i예요. 마찬가지로 쌍곡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i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니까 역시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씩 얘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얘가 증명되면 하이퍼보릭 사인도 주기가 2파이i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이제 z 플러스 2파이i잖아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쌍곡 코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코코 푸 신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Z1 이게 Z2라고 보면 돼요. 코 푸 신신이에요. 신 자, 이렇게 됐어요. 코코 푸 신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쓰고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i를 앞에다 써놓고 i 곱하기 z꼴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가 z 역할을 한다고 보고 얘가 i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iZ는 삼각함수 코사인을 바꿀 때 i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코사인 2파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코사인 삼각함수로 바뀝니다. 2파이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Z 그대로 있고요. 자, 얘가 마치 하이퍼보릭 사인 iZ꼴이잖아요. 하이퍼보릭 사인 iZ는 i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사인은 삼각함수 사인으로 바뀌면서 2파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인 정수의 파이는 무조건 0이에요. 0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2파이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얘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Z만 돼요. 잘 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 플러스 2파이i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그냥 Z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하이퍼보릭 코사인 Z는 분명히 주기함수의 정의였거든요.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2파이i예요. 인 주기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함수에서는 절대로 주기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복소함수하고 이제 실함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복소 쌍곡함수는 주기를 갖고 있고 주기는 2파이i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이퍼보릭 사인도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은 앞에서 우리 삼각함수 사인 Z를 0으로 하는 값은 정수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삼각함수 코사인 Z를 0으로 하는 값은 2분의 홀수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하이퍼보릭 사인이 0이 되는 0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 Z가 n파이i였다라는 사실이고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0이 되는 값은 2분의 2 n파이를 쓰면 이거 2분의 홀수의 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i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증명할 때 방금 전에 사용했던 원리를 또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사인 쪽을 계속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코사인 쪽을 증명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뭘 이용할 생각이냐면 바로 요걸 쓸 생각이에요. 여기 10번. 요 10번의 식이 있죠. 앞서도 얘기했어요. 이런 걸 외워놔야 되는 이유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10번 형태가 필요합니다. 자, 10번에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Z는 푸 신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앞쪽은 쌍곡함수, 뒤쪽이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하이퍼보릭 코사인 Z는 이와 같이 됐어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Z가 0이란 얘기는 자, 복소수의 상등관계로부터 복소수가 0이란 얘기는 실수부도 0이고 동시에 홀수부도 0이어야 돼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 코사인 Y가 0이고 실수부가 0이고 홀수부도 0이어야 돼요. 하이퍼보릭 사인 X, 사인 Y가 0이어야 돼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 곱해서 0인 걸 찾으려고 합니다. 두 개 곱해서 0인 거,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일단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하나 확인해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X는 결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 다 논리적 가능성을 따졌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앞부분은 0이 될 리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만 0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만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얘가 0이라는 것, 이거 1식이라 놓고 얘가 2식이라 놓겠습니다. 그 1식에서 코사인 y가 0이라는 얘기는 y는 2분의 홀수몇 파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예요. 자, 이걸 얘를 2번식에다 대입합니다. 요 같은 y잖아요. 근데 사인이 2분의 홀수몇 파이에서는 즉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값이잖아요. 2분의 홀수의 파에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절대로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얘는 절대 0이 나올 리 없어요. 근데 두 개 곱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뒤는 0이 아니니까 그럼 앞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그러면 x가 하이퍼볼 사인은 원점을 통과하는 함수잖아요. 0일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x는 0이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y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z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복소수 z는 분명히 x 플러스 iy로 표시하잖아요. x가 0이고 y가 이거니까 2분의 2n 플러스 1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구나. i가 있어야 돼요. i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보릭 코사인 z를 0으로 하는 값은 2분의 홀수의 파이 i였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복소 쌍곡 코사인과 복소 쌍곡 사인 함수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앞절에서 배웠던 성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복소 쌍곡 함수도 우리가 실 쌍곡 함수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의 쌍곡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 쌍곡 함수에서도 하이퍼보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을 하이퍼보릭 탄젠트라 약속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 또 이제 뒤집어 놓은 것들을 다 역수로 정의했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복수 쌍곡 함수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복수 쌍곡 탄젠트 함수, 복수 쌍곡 코탄젠트, 복수 쌍곡 시컨트, 복수 쌍곡 코시컨트 함수라 하고요. 정의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 분학 교과전에서 배웠던 쌍곡 함수 나머지 4개의 정의하고 동일하다. x 대신에 z를 바꿔 쓴 것밖에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와 조금 전에 앞서 정의했던 하이퍼보릭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 이 2개를 더 포함해서 모두 6개를 우리는 복소 쌍곡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수 쌍곡 함수는 다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퍼보릭 코사인 z의 0점은 z가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i잖아요. 그럼 0점을 제외한,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 해석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보릭 사인 이렇게 m 파이 i죠.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돼요. 얘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값에서 얘가 해석함수입니다. 그럼 해석함수라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는요.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수함수 미분법은 실함수든 복수함수든 똑같이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확인해 봤던 것처럼 실쌍곡함수의 도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소 쌍곡함수의 도함수도 같았잖아요. 즉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나눗셈 미분법도 똑같고 그리고 실함수하고 동일하게 코사인과 사인이 똑같이 미분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쌍곡함수의 도함수 결과와 복소 쌍곡함수의 도함수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 따로 증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이퍼보릭 탄젠트를 미분하면 하이퍼보릭 시컨트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실함수에서도 배웠었죠. 쌍곡함수는 뒤집어 놓은 함수, 역수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코시컨트의 제곱. 하이퍼보릭 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습니다. 삼각함수 시컨트를 미분할 땐 플러스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지만 쌍곡함수는요 뒤집어놓은 역수로 정의된 함수 있죠. 보세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하이퍼보릭 코탄젠트는 결국은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역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놓은 역수로 정의된 함수 3개를 미분할 땐 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나머지 미분 공식은
실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 삼각함수든 복소 쌍곡함수든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복소 쌍곡함수하고 복소 삼각함수는 저 뒤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신경 써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성질들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